자, 오늘 이제 기초영문법 특강 10번째 시간에서는 기존의 가정법에 이어서 특수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without, as if, 그리고 I wish.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떤 지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을 읽는 과정에서 흔히 봤을 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 문장들에 구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적용되어 있는 문법인데 이것들을 이제 가정법과 따로 배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정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한 뒤에 그 if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f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도 가정법이라는 그런 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하는 버전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특수 가정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이제 if절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if절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법의 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법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 플러스 그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형태였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if절 절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 끝까지가 이제 주절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자 요런 형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요 if를 사용하는 이 if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다. if절의 변화. 그래서 if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if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쓰냐? 이 위에서도 봤지만 자 without 또는 as if 그리고 또는 I wish.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이 특수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수가정법이라는 것은 자, if절의 모양 변화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IUC 가정법 without 가정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without 가정법.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느냐는 거냐면 자, 일단은 without이라는 게 먼저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without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테고 근데 우리가 without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 없이 무엇이 없이 뭐 요런 뜻으로 쓰이는 어떤 일종의 부사였죠. 부사.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옵니까?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오죠. 그래서 이 부절 뒤에도 without 이제 시 이끄는 절 뒤에도 가장 먼저 명사 형태가 오고 그리고 여기서 콤마가 바로 찍히고 그 뒤에 주절이 주어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고 그리고 당연히 조동사니까 이게 과거 형태든 현재 형태든 상관이 없이 당연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온다. 원형 부정사.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명사 없이는 자 명사가 없이 또는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형태가 되고 이제 일일일에 일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정법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의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의 반대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without 가정법에 이제 과거로 사용한다.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뭐뭐일 텐데라고 해서 이 과거는 결국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이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명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없다면 뭐뭐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무엇이냐. 그럼 과거 완료가 있겠지. 자, 그럼 과거 완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without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것은 똑같다. 자, 근데 그러면 어디가 바뀌느냐? 이 뒤쪽이 바뀌는 겁니다. 뒤쪽. 자, 뒤쪽 여기 부분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have pp 형태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어떤 뜻이 되느냐라고 하면 명사가 없었다면 자, 뭐뭐 였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형태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without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거는 과거일 때, 이제 without 가정법 과거일 때, 그리고 이제 과거 완료일 때는 이 형태를 쓴다. 앞에 without 플러스 명사는 똑같은 형태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without 가정법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여기 이 without이라는 부분이 뭐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요게 but for로 바뀔 수 있습니다. but for. 자, 그러면 이게 but for로 바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without이 but for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without 명사 이렇게 됐던 것이 그냥 but for 플러스 명사 콤마 찍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물론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 상황일 때 위의 문장을 그냥 가져와서 바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더 한번 더 배우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개념인데, 일단 기초 특강 단계에서 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if절 전환이 있다. if절 전환이 있다. 자, if절 전환이 뭡니까? 당연히 if가 있는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지. 그래서 if가 있는 형태로 과거형은 어떻게 바뀌고 과거 완료형은 어떻게 바뀌냐? 자, 형태를 외우면 됩니다. if it 자,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플러스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전치사 뒤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조동사, 과거형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과거 완료형은 이제 어렵지 않죠.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는 이제 had not been for. 그러니까 이제 완료 형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had pp 형태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기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명사가 붙고 뒤에 이렇게 이제 주절이 따라 붙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if라는 것은 if절에서는 if가 생략되는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가급적이면 문장의 길이를 짧게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if절 전환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if가 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치가 됩니다. 어떻게 도치가 되느냐? 자, 이렇게 도치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치 구문이나 그게 부정어 강조 도치나 아니면 보어 강조 도치나 아니면 전치사구 부사구 강조 도치 이런 거에서도 배웠듯이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가 뒤바뀐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앞에 조동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대신 희생해서 앞에서 자리 바꿈을 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과거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라고 보면, 자, 요게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그냥 없애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 were it not for 플러스 명사, 콤마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여기는 had it not been for 플러스 명사,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if가 생략된 형태로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아, 이것이 if가 지금 생략된 형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were it not for, have it not been for가 쓰였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without 가정법에서 파생된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이 가장 내용이 많아서 이 정도로 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예문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서, 자, 두 번째는, 자, as if 가정법. 방금 이야기를 했죠. as if 가정법도 있다. 자, as if 가정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해석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요렇게, 또는 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겠고,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겠고, 였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과거 완료 형태겠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주어, 서술어 까지가 먼저 나오고, 얘는 이제 뒤쪽에서 as if가 나옵니다. as if 절이. 그리고 이 as if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왜 두 가지로 나뉩니까? 그렇죠. 과거, 과거 완료가 나뉘기 때문에. 자, 그럼 과거일 경우에는 주어, 그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여기는 조동사를 안 쓴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 자, 우리가 if절 같은 경우에는 if 가정법에서는 이제 if절에서 비동사가 비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were를 쓴다라고 했죠. was가 아니라 이제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자, 그리고 과거 완료형은 동사 원형의 다시 주어의 had pp 형태. 이렇게가 온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과거 형태고, 이거는 과거 완료 형태다. 그래서 각각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라가 된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바로 이렇게 되고, 요것이 바로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as if 가정법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I wish 가정법인데, 자, without 가정법을 먼저 했던 이유는 그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자, 이제 I wish 가정법도 as if처럼 좀 간단한데, 자, 보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지금 많아서 외울 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 규칙성이란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형은 항상 이 had pp 형태, had been 뭐 무슨 had pp 형태, have had pp 형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제와에 관련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as if, I wish, without 이런 것들도 전부는 생뚱맞은 그 곳에서 출발했다라기보다는 그 단어 자체의 원래 뜻을 알고 있으면 대충 감이 오게 되는. 자, as if 같은 경우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without 뭐뭐 없이, I wish 나는 희망한다, 소망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정리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 IBC 가정법은 무엇이냐? 자, 이 IBC 가정법은 해석이, 자, 뭐뭐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뭐뭐라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였다면 좋을 텐데, 당연히 과거 완료겠죠. 이게 좋을 텐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게 당연히 과거형이고, 이게 당연히 과거 완료형이다. 자, 이걸 먼저 보고 나서 그럼 형태를 보게 되는데, IBC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를 희망한다, 뭐라고 이제 어떻게 나뉘냐면, 자, I wish 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서술어의 과거형, 반드시 얘도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 그리고 과거 완료형 될 경우는 주어, 그다음에 had pp 형태. 자, 그래서 뭐뭐라면 좋을 텐데가 바로 여기, 그리고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가 여기. 그래서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had pp형 이렇게 나뉜다. 해석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without 가정법부터 자 보게 되면 자, without 플러스 명사가 당연히 온다라고 했고, 자, 전치사기 때문에, 자, 문맥상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자, 우리는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을 둘 다 배운다. 자, 자, without 쓰이고, 그리고 이제 without 가정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어, 동사 그냥 그대로 오게 되고, 그 뒷부분이 달라지는데, 그 뒷부분이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거라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그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그다음에 have pp 형태가 온다. 그래서 해석을 보게 되면 없다면 일 텐데, 없었더라면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without your help, 네 도움이 없다면 I would fail the test. 나는 시험에 떨어질 텐데, 반대로 과거 완료형이다 라고 하면 과거 사실을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without your help,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I would have failed the test. 시험에 떨어졌을 텐데. 즉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반대니까 도움이 실제로는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험에 붙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가정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하나 이제 뭐 추가로 한번 기억을 해볼 만한 게 있다면, without your help, 이제 이런 자체, 이 without에는 이 without이 이끄는 절은 시제가 없고 주절의 would나 would have pp가 현재 반대인지 과거 반대인지를 결정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가정법의 과거라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의 과거 완료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without이 이끄는 절은 시제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시제는 누가 결정한다? 주절이 결정한다. 자, 그리고 as if 가정법.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실제 사실과 반대거나 가능성이 낮은 느낌을 줄 때 가정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가정법 이제 과거와 과거 완료 형태를 보게 되면, 자, he talks, 그는 이야기한다. as if, 마치, he knew, 동사의 과거형이죠. everything,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즉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밑에 과거 완료형을 보게 되면 she looked, 그녀는 보였다. as if 뭐뭐인 것처럼. she had seen,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had pp가 쓰였네. 그러니까 과거 완료니까 she had seen a ghost, 그러니까 귀신을,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 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s if 과거는 동시의 반대 과정, 그리고 주절보다 이전식 과거의 반대, 이제 이 had pp 과거 완료 형태는 주절보다 이전인 과거의 반대 과정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위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감을 익히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I wish는 보통 현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는 가정법이 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징이 이 I wish든 as if든 아니면은 without이든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이런 원론적인 개념을 몰라도 그 형태만 알고도 충분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요런 게 지금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보게 되면, 자,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자, I wish는 그대로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I had 동사 과거형, I had studied, had pp형 이렇게 바뀌는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시간이 더 많으면 I had more free time, 그러면 좋겠다, 희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지금. 근데 I wish I had studied harder,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last year, 작년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과거에 과거 사실을 반대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깔끔하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 가정법 중에 이제 without 가정법, as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을 배웠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이 특수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중급 특강으로 빼려고 했는데 이제 가정법을 우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7강, 8강쯤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정법을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연장선으로 붙여서 배워도 뭐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 또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but for라든지 if절 전환하는 방식 이런 것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제 without 가정법의 형태였던 요거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초용법 특강 제 10번째 수업 특수가정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